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310조 골목식당 손맛 중구 노포 맛집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포 맛집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그 20년 이상 오래된 그 일반 음식점이나 회계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이상 된 한 20여 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년 이상인 기본 요건만 되면은 가능한 건가요? 네, 아니면 우선 그런 그런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20곳이 있다는 뜻인 건가요? 네. 이게 본 의원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 노포 맛집 정책이 단순히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안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뭐 우레옥, 이문 설렁탕 등 노포를 도시의 문화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 있었고, 부산 중구 서구 같은 경우는 자갈치 시장과 원도심 관광동선에 노포 맛집을 연계해서 관광객 유임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가족회관 등 전통 음식 노포를 대상으로 위생 개선과 홍보를 동시에 지원을 해서 지역 브랜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처럼 좀 성공 사례들을 본의원이 살펴를 보니까 첫 번째는 위생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세 번째는 골목 관광 연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구 같은 경우도 노포 맛집 사업에 이런 부분을 혹시 차별화된 좀 전략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그 현판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이제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뭐 단순한 그 선정 사업이었는데 이 네네. 말씀 맞다나 그 하여튼 좀 더 그 체계적으로 지원도 좀 하고 연계하는 방안 더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20개소에게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긴 하지만 단순히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좀 중구의 골목 상권 정책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이 됐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만큼 또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생활 문화가 축소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라고. 그래서 골목 상권과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 과정과 사후 관리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목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 자료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291쪽에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행정감사 시에도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업 관련해서 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가 좀 많았었어요. 이제 특히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을 사업하기를 당부드렸는데 네. 어떻게 이제 2026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식
음식점에 대한 그 위생 등급제를 시행을 하고요. 네. 그 위생 등급제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그 구에서 하던 모범 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2018년도부터는 그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없앤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음식점을 그 뭐 개선, 이제 문화도 개선을 하고 식품 위생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등급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모범 음식점은 하여튼 2027년까지 그 지정돼 있는 것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그 위생 등급제로 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상황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저기는 네, 위생 교육 같은 것도 기존에 실시하던 것도 있지만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집합 교육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요. 또 뭐 하여튼 나트륨 저감 실천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여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고 네. 그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사업 예산으로 1년에 1,054만 원이라는 그 매년 동일한 예산이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그 전체 80% 예산이 선진지 견학비로 집행하고 있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이번에 예, 예산을. 근데 이제 보조금이 목에 이제 맞도록 집행해 줄 것을 좀 당부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 네. 뭐, 지난번- 위생과에서 당연히 위생 교육이라든지, 뭐, 그 집합교육, 이런 거는 당연히 또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예. 그 기금 중에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선진지 교육이 2에 잡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이제 기금 변경 승인 계획 때 1회 정도로 조정하여서 네. 나머지 부분은 그 다른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25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수립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때도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 갖고 관리 및 평가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해당 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푸드트럭이라든지 팝업 스토어를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도 지정을 추진하거나 위생 등급 특화 시범 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특화 구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계획했었어요. 계획대로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네, 네, 파악되시면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응. 말씀하신 게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아니. 네. 그 음식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이 그 2025년도 그 추진 계획을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네.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25년도에.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지 팝업 스토어를 대상으로 위생 등급 제도를 지정 추진하거나 위생 등급 특화 시범 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특화 구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그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계획했었어요. 2025년도에. 네. 혹시 이제 그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답변을 네. 그거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환류를 토대로 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에는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네. 이제 지금 나열했던 모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또 개최 후에 위원회 수당도 지급해 주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음식문화 개선 운동이 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중국 관내 음식점을 선도하고 보다 위생적이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서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295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이 중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여기 보고되어 있는데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교육은 그 공인중개사협회 그 중구 지회를 통해서도 그 지회장이나 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또 저희가 그 학교나 그 청년모아 공간에서도 그 예방 교육을 진행했고요. 네. 또 그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그 개업하시는 중개업소나 그 거기에서 새롭게 일을 하시는 분들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청 내 대회의실에서도 그 뭐 개정 법령이라든가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뭐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한 바 있고요. 작년 연말에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맞춤형 그 부동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25년도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연간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렇게 계획해서 하시는 건가요? 뭐 그때 그 월별이라든가 시기별로 시기별로 해서 추진하고 사전에 있는 계획을 하셔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네. 했나? 하고 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몸소 와닿진 않았거든요. 본 의원도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주의 깊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에서는 뭐 어떤 사업을 하냐, 어떤 걸 지원해 주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좀 이걸 한데 이렇게 한 장에 모아서 이런 교육이 있다, 사전에 조금 안내를 하시면
이 홈페이지든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은 내가 찾아서 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교육을 얘기해 주셔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청년, 신혼부부, 뭐 고령층, 임차인 등을 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조금 취약한 그런 분들도 또는 뭐 법률 검토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도 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도 활용하는 방식도 중요해 보이고 효과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네. 이 홍보물도 안내를 하나요? 예,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저희 제작해서 포스터에 네네. 배부하고 있고요. 그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제 시에서도 이제 뭐 관련돼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저희도 해서 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거 그거를 이제- 중구 차원에서 제작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한 부만 본의원에게 한 부만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구 차원에서도 중개 보수료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임차인 중심의 안심계약 서비스 구축을 한다든지 이게 조금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 안정망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중구만에 계획하고 계신 또는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해 그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이제 수정돼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저희 이제 뭐 서울 뭐 동대문구나 뭐 대구시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와 다르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걸 다 조례안에 네네. 차별화되게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네. 사회라도 좀 네네. 한번 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너무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섬세하게 좀 찾아보시거나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교육 또는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금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사업도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통해서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도 확립을 하고 주민 주거 복지 향상에도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경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중요 자산으로 적정한 관리와 활용 여부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네, 특히 중구는 개발 및 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회의의 또 중요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찬성이라든지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법에 부합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었거든요. 네. 2026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심의회가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 지난해 서면 개최가 7회로 전체에 다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면 심의하겠다고 보고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 그 4건에 대해서 대면 우선 하여튼 심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면 심의 많이
반영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공유재산 상황에 따라서 그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이제 매각하고 장래 활용 가치가 좀 있으나 이제 현재로서 사용처가 없는 경우에 대부라든지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네. 재산 매각에 관해서는 모양이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해야 하는 재산 등 매각이 예측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좀 추경 등을 통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할 것을 지적해온 거 알고 계시죠? 네. 2026년도에는 그 해당 사항들을 지적받지 않도록 사전에 판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유재산 관리는 장부와 현장 사이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잖아요. 네. 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이용 실태라든지 재산 대장 그 불일치, 무단 점검, 활용 재산 발굴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데 특히 무단 점유는 정부 기초 지자체 단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좁은 지역을 농사 등 소일거리로 소박하게 사용한다 하여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중구에서는 무단 점유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에 나갈 때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 수익화 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심의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각이라든지 대부하고 보유한 재산이 매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민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국장님 웃음소리에 저도 깜짝 웃어서 좋죠? 네. 그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인중개사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군은 어떤 상황입니까? 통계가 나왔습니까? 2025년도에 폐업한 공인중개사. 저희가 지금 뭐 작년 말로 전체 공인중개사는 한 394개 등록되어 있고요. 우리 중구예요? 네네. 예, 예. 그 지난해 휴 폐업하신 데는 한 50여 개 미만. 50여 개. 예. 보통 50여 개면은 많은 거죠. 예, 많은 거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더 지금 뭐 개업한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로 개업이 한 30개에 비해서 뭐 휴폐업이 한 46개면은 많은 개업보다 거죠.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또 왕 국장님 훌륭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부동산 뭐 시세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자치단체라든가 이렇게 뭐 이 작은 부분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은 많지 아니겠지만, 네네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년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다수 변경된다고 이렇게 해요. 네. 뭐가 이렇게 변경되죠? 어떤 것이? 부동산 조금 관련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 말씀해 보도에 주세요. 따르면 네. 공인중개업 관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강화, 임대관리업 등록 기준 강화 등 제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그분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개정되는 법사항을 안내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 네네. 네. 저희 뭐 협회를 통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1년 내에 이제 계획된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4개소에 대한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때 또 자세한 사항 저희가 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네. 어떤 우리 중구 소관 업무와 직결되는 사항도 다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은 못했고요. 한번 저기 꼼꼼하게 해당 부서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 의원이 저기 주요 업무 내용에는 없는 건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나라 키움 청사 국유재산 대부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지가에서 언제쯤 계약할 예정인가요? 저희 2월 초 한 10일 이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40년 넘은 건물이죠. 네. 지금 그 건물을 보면은 대전시 창업진흥과에서 창업 공간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 누수 관련 문제로 해서 계속 거기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수공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아직 여름철이 안 지났기 때문에 물이 정확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누수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 그래서 그 외부청사 그 대부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현장 그 시설물 점검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정도에 1차로 이제 전기통신 방범 시설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좀 걱정이 되는 누수나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해서 2월 9일쯤에 2차 그러니까 점검 계획이 되어 전기 있습니다. 분야, 기계 설비, 소방 분야, 성관계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네, 누수 부분은 예, 누수에 장마철에 네.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겪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점검한다고 그래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방수 공사를 했다고 해도 올 여름 한 8월 정도 돼야 그게 이제 확인이 될 건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그 누수 부분을 명시를 해서 추후라도 물이 새서 안 잡히면은 계약 취소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특이사항, 그 부분, 특이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특이사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영해서 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서를 2월 초에 계약서를 썼을 때 네. 그 계약서 쓴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씩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